칼끝에서 붉은 꽃처럼 썰리는 찰진 살코기와 아삭하고 향기로운 나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음식. 바로 육회 비빔밥입니다. 저 색 보세요. 그러니까요. 간단해 보이는 음식일수록 수십 년을 사랑받는 데는 그만한 내공과 노력이 있는 거겠죠. 지금부터 70년 전통의 육회 비빔밥을 눈으로 맛보여 드릴게요. 예로부터 한평천지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비옥한 땅에 모든 것이 넉넉하고 평화로워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불렸던 한평. 그 한평천지에서 만난 한 가게,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한평식 육회 비빔밥 때문입니다. 육회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고추장 양념에 잘 비벼진 육회 비빔밥이면 없던 입맛도 돌고 숟가락이 자동으로 들린다고요. 다닌 지가 한 40년 되는데 육회 비빔밥이 아주 좋아서 그래서 여기를 다니고 일주일에 2번씩은 와. 긴 시간 물리지 않는 맛으로 사랑을 받아온 3대의 육회 비빔밥. 과연 어떤 가족이 그 맛을 만들어 왔을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되세요? 예, 예. 제가 비빔밥집 2대 사장입니다. 잠시만요. 어디 가시죠? 얘들아! 예. 불렀어요? 여기가 우리 아들들이에요. 이분들이 3대시구나. 바로 이분들이 3대 육회 비빔밥집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지만 각자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요. 2대 사장님은 주방을 맡고 중요한 고기 담당은 보기만 해도 든든한 아들들이 담당. 든든하네요, 정말. 싹싹한 며느리들은 식당이 순탄하게 돌아가도록 매장을 운영하신다네요.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지는 3대의 육회 비빔밥은 2대 사장님의 어머니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식 건사하기 위해 5일장에서 판 육회 비빔밥을 막내딸인 2대 사장님이 이어받게 되고 이제는 새 아들이 어머니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기 한평장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장날이고 오후시장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장사를 하게 됐죠. 아침부터 상을 쭉 펴놓으면은 사람들이 다 앉아서 밥을 먹고 새벽 4시부터 북적북적 했어요. 와. 1903년 한평 5일장과 함께 시작된 우시장. 그 규모가 하도 커서 전라남도 솥값은 한평장이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 장에서 솥값을 제대로 받아 기분 좋은 상인들이 특히 즐겨 먹는 별미 중 하나가 바로 이 육회 비빔밥이었고요. 그 이후로 육회 비빔밥 거리까지 생기게 된 거죠. 100년 전 특별하게 즐긴 장날 음식이었다면 지금은 한평 지역에 빼놓을 수 없는 별미가 된 한우 육회 비빔밥. 그 탄생 과정을 살짝 들여다볼까요? 우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여기에 콩나물, 부추 등 식감 좋은 나물 3종, 그리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쇠고기. 이렇게 다른 매력의 새 음식이 한 그릇에 함께 담기면 이 자체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침이 고이네요, 저. 와. 육회가 정말 많아요. 여기에다 고소한 참기름과 양념장을 듬뿍 넣고 열심히 비벼주면 모든 재료가 조화롭게 섞여 재료가 가진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아. 저렇게까지 찍어야 했나요? 이 맛을 위해선 특별한 철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철칙, 당일 도축 쇠고기입니다. 이곳은 매일같이 그날 잡은 한평 암소가 들어오는데요. 그중에서도 좋은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좋은 부위요. 이거 박살이고요. 이거는 뒤쪽. 이거는 이제 앞쪽. 앞살, 뒷살이 네. 달라요? 좀 식감이나 이런 게? 식감이나 맛이 다르죠. 뒷박살에는 그 고기 부위가 많고
압박은 식감이 좀 더 있고 쫄깃쫄깃한 부분이 있고 압박 좋아하시는 분, 뒷박 좋아하시는 분 다 틀리고 직접 우리가 소를 잡았죠. 하루에 한 마리, 많게는 3마리까지 무조건 좋은 고기를 가져와야 되니까 무조건적으로 좋은 고기를 사수해야 하는 3대 사장님. 그 노력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 고기 요잘 벗겨야 돼 지름을. 예 많이 안 뺄게요. 그래도 많이 안 벗긴 것보다 잘 벗겨서 찌개야지. 혹시라도 손님들한테 찔근 것이 들어가면 안 되게. 알았어. 내가 사장님 고기 철저하십니다. 볶으면 알아서 할게 내가. 그래도 엄마 잔소리가 아니라 약이요 약. 예. 우리 엄마인 줄 알았네. 엄마의 잔소리는 약. 약을 하루 3번 챙겨주신다고요? 부모님이 어떤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주로? 고기 신경 써라. 고기 좋은 놈 써라. 고기 좋은 거 구워라. 고기 조금 잘 따듬어야 된다. 최대한 이쁘게 해라. 손님 나갈 때 더 깔끔하게 나가라. 많이 맺히셨는데요, 장난 끝나지가 않아. 아드님이. 계속 아이. 철저하게 지키는 고기의 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이게 오늘 단일 도축분 생고기 그리고 이게 어제 잡은 육회 색깔 자체가 틀려요. 육색 자체가 실이 검붉은색, 다르네요. 붉은색. 검붉은색은 굉장히 봐도 루비색으로 굉장히 이쁘잖아요. 색만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도축한 지 하루만 지나도 굳는 쇠고기. 딱 당일 눈으로 도축하면 이렇게 부드럽다고요. 그러네요. 자, 이 찰기를 한번 보시죠. 와. 오늘 잡은 고기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진다는 거. 오, 딱 붙어 오늘 있네요. 잡은 생고기라 그래요. 그만큼 한우 암소는 타지고 이렇게 딱 해도 이렇게 하잖아요. 안 떨어져. 신기하네요. 깐깐한 2대 사장님도 만족하게 하는 그날 잡은 한평 암소. 두툼하게 썰어도 부드럽고 찰지면서 먹고 나면 혀끝에 고소한 맛이 오래 남는 게 특징이랍니다. 아, 이 코너 너무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썰어낸 아이고. 붉은 쇠고기를 더 빨간 양념장에 푹 찍어서 맛을 보면 소 자체의 풍미가 그대로 입속에 담깁니다. 와. 아 또 이렇게 찍었어 진짜. 그런 이 PD님이 쇠고기를 너무하시네. 가득 담아낸 예. 육회 비빔밥은 두 번째 철칙을 알아보면 바로 맛있는 온도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3대지만 꼭 지킨다는 온도. 먼저 밥인데요. 직접 농사지어서 만든 따뜻한 밥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릇에 담아내는데 이때 사장님 밥을 푸기 전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그릇을 물에 담갔다가 빼시는데요? 바로 녹그릇을 뜨거운 물에 예열하는 겁니다. 아, 뜨거운 물이군요. 녹그릇이 뜨거워야지 밥을 먹고 끝에까지 밥이 따뜻하잖아. 비빔밥은 처음에는 맛이 없어요. 따뜻하게 나가는 건 그릇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나물도 손님상에 오르기 전 따뜻한 고기 국물에 데쳐준다고요. 아, 고기 국물에 데치는군요. 노하우가. 그래야지 콩나물도 간이 약간 들고 밥을 비비면은 나물 자체가 싱겁지가 않고 나물하고 밥하고 어우러지는 간도 맞아요. 한 끼를 대접하더라도 따뜻하고 맛있게 만들라는 선대의 말씀을 잊지 않은 육회 비빔밥. 그래서 뜨뜻한 선짓국 또한 함께 나갑니다. 3대의 선짓국은 소의 힘줄로 우려낸 맑은 국물에 신선한 선지가 가득입니다. 소를 바로 잡아서 그때 막 이렇게 선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불을 떼서 선짓국을 끓이면은 훨씬 더 배를 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평 육회 비빔밥은 선짓국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육회 비빔밥만 생각하고 살아온 지 어느덧 30년이 된 사장님. 서른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혼자 되게 돼서 엄마가 그럼 네가 비빔밥을 이렇게 하면 어쩌겠니? 이렇게 해야지만이 네가 애들하고 잘 이렇게 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엄마가 권해가지고 이렇게 비빔밥 장사를 하게 됐어요. 아,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30살의 아들만 셋. 그날 이후 하루도 쉰 적이 없지만 미안함은 더 큽니다. 우리 애들 군대 가서 면회 한 번도 못 가고
참 사랑했고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항상 미안하다고. 그만큼 열심히 하신 거고. 하지만 엄마가 오랫동안 짊어진 가장의 무게를 절대 모를 리 없는 가족인데요. 고생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제일 막 쉬시지도 못하고 항상 일하시는 어머니인데 그만큼 못 해드리니까 너무 죄송하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이 커요. 평생을 고생한 어머니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과 사랑이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게를 운영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따로 한 게 없어요. 집에서 뭐 상도 치워본 적 없고 속옷도 빨아서 입어본 적도 없고 근데 일손도 부족하고 엄마도 쉬시는 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다 보니까 늘게 되고 집보다 여기 있는 시간이 더 길어요. 끈끈한 사랑을 담아 차곡차곡 올려주는 3대의 육회 비빔밥. 그 맛을 위해 70년간 지킨 마지막 철칙은 바로 육회 비빔밥 속의 돼지 비계라고 합니다. 돼지비계요. 이게요? 육회 비빔밥 속에 돼지 비계라니 무슨 말인가 싶죠?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시 하나하나 지켜봐도 정확한 순서와 재료만 보이고 딱히 비계로 보이는 재료는 없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완성돼 손님상에 나가는 육회 비빔밥. 그런데 이제 손님이 직접 비빔밥에 추가하는 이것이 바로 돼지비계라는 겁니다. 아, 입에 안 맞는 분들이 있어서 따로 드리지만 단골들 입맛엔 딱이라네요.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돼지 비계인데 이것을 넣어서 비비면 고소하고 맛이 훨씬 좋아요. 상상이 잘 안 되는 조합이지만 질 좋은 돼지비계를 구해다 제대로만 끓여주면 잡내 없이 고소하고 쫀득쫀득 식감이 좋답니다. 옛날에는 소고기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돼지 목살 있는데 비계를 삶아서 이렇게 비빔밥에다 조금씩 넣어주시면은 손님들이 꼬스름하고 맛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옛 추억을 되새겨주는 별미까지 맛있게 지키는 것이 3대 육회 비빔밥집의 철칙입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이 되고 수업에 들어가는 2대 사장님인데요. 이렇게 해야 돼. 항상 불 조절을 잘해야 돼. 이게 팍팍팍 끓으면 활용 조금 약하게 해놓고 또 너무 약한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불을 켜놓고 음식에 항상 정성을 넣어야 돼. 정성을 넣어야지만이 맛있는 것이 그냥 육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알았지? 이런 수업은 사실 2대 사장님의 마지막 바람 때문입니다. 우리 애들이 할 때도 그래 비빔밥은 역시 여기 식당이야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나는 그게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일대부터 내려온 장터 별미이자 2대에게는 살아갈 희망이었고 3대에게는 엄마의 모든 것인 70년 전통의 육회 비빔밥이었습니다.